자,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교차 오염을 줄이기 위한 종업원의 이제 작업 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작업 종사자가 하루 일과 중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교차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조리되지 않는 생원료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조리 가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뭐 사멸된다든가 감소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조리되지 않은 생원료하고 조리된 식품을 동시에 취급을 하다 보면 이 생원료에 들어있는 여러 위해한 미생물들이 조리된 식품에 옮겨가서 오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러운 접시를 씻고 바로 이어서 소독된 접시를 꺼내는 일이면 이 더러운 접시에서 소독된 접시로 이행이 될 것 같고, 또 더러운 접시를 치우고 이어서 소독된 접시를 상에 차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동시에 행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위생교육. 이 위생교육은 우리가 뭐 식약처라든가 뭐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꼭 이 위생교육에 대한 것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썹을 인정받을 때도 위생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했는가, 교육 내용, 그 다음에 왜 교육을 시켰는가, 교육 대상이 누구인가, 얼마만큼 했는가, 주기는 어떤가, 그 다음에 이 위생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그 테스트를 했을 때에 종업원들의 위생교육을 받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전부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생교육은 왜 시키는가 목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식품 취급자로부터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식품이 그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다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식품의 위생이라고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또는 식품위생을 준수하기 위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식품의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다음에 식품 위생교육의 내용을 본다면은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포함을 해야 한다 해서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강조시키고, 그 다음에 식품으로 인한 식품 기인성, 식품으로 기인한 어떤 것 질병, 유발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작업 전이나 혹은 작업 중에 지켜야 될 그 작업자의 그 개인 위생, 그 다음에 안전한 식품 취급과 식품 보호에 대한 기초 지식, 시설, 장비, 기구 등의 청결이나 위생 관리, 그 다음 위생곤충 및 설치관리료, 이렇게 해서 위생곤충이나 설치료 관리는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문 방역업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면은 이거에 대한 관리는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식품위생 교육을 통해서 위생곤충이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설치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왜 출입문의 밀폐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 내용은 한 5가지 정도로 약수를 하는데, 물론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이 정도에 대한 기초교육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교육 외에 대상에 따라서는 교육 내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시설 관리자에게는 식품 취급 장소와 시설에 대한 교육을 또 강조를 해야 되겠고, 식품을 취급하는 장소는 깨끗해야 되겠고, 외부로부터 어떤 오염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해야 되는데, 뭐 외부 바닥에다가 식품을 취급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외부 환경이 너무 그 오염된 물질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식품을 조리 가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식품의 안전한 취급이라든가 보호 대책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 취급자와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는 개인 위생에 대한 교육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을 하는 교육의 방법에는 개인교육법이 있고 집단교육법이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수를 교육할 때는 집단교육을 하는데,
한두 사람이 온다든가 뭐 새로 뭐 신입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은 이 신규 종업원이라든가 개별 작업군에 대해서는 또 교육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고, 특히 개별 작업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때, 특히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러할 때는 개인교육법을 사용을 한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집단교육법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죠. 그리고 식품위생을 교육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흥미를 유발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한다. 너무 길다 보면은 뭐 딴 사람들이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교육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어려운 전문 용어는 쉽게 풀어서 사용을 하라. 또 누는 교육자겠죠. 그죠? 교육시키는 사람이 골고루 주시를 하고 목소리는 강조할 것을 힘을 준다. 이야기는 혼자 독점하지 말고 피교육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고 매 교육 시간의 끝에는 요점을 한 번 더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중요한 내용은 반복 교육하고 또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해서 위생교육을 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식품 취급 시설의 구비 조건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건물의 입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상 식품 가공 공장이나 식당이 위치한 장소는 다음의 조건이 구비를 해야 되는데, 주위 환경의 공기가 맑고 깨끗하고 환경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 폐수 처리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다든가. 어떤 두부 공장을 갔는데 그 같은 경우 옆에 폐차를 처리하는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 공장하고 어떤 그 차단벽을 높이 쌓고 출입문을 그쪽 폐차 처리 장소 쪽으로 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연다든가 하는 그러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곳. 물론 이건 뭐 예전에 지하수 같은 경우를 본다면 하겠지만 지금은 상수도를 쓰니까 이거는 크게 뭐 문제 아주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뭐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폐수와 오물 처리가 편리한 곳, 전력 사정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 지금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 교재를 작성한 분이, 집필한 분이 예전의 어떤 상황을 적어 놓은 것 같아서 지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건물 짓는데 입지적인 조건은 뭐 어떤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게 기초 선행 조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건물 허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작업장 본다면은 건물, 지난번에 아마 그 해설을 할 적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취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는 분리를 해가지고 분리되어야 된다 이래 놨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데, 여기 외부에 전부 이제 에어컨 박스가 있고 전부 단이 있고 그죠. 창문들을 있는데 이 창문에는 전부 비산 방지하는 필름들이 작성되어 있고 출입문은 반대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식품 제조 가공 조리 시설과 식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분리를 해줘라. 뭐 이 사무실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보관 장소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른 데 제조 공장하고 분리를 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상황, 여기 밑에 아스팔트를 해놨고 여기는 지금 풀 같은 게 그냥 먼지가 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아스팔트를 이렇게 깔아서 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풀이 자라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장 주변에 이물 혼입이라든가 해충 등의 서식지가 되는 그런 조경은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러한 작업장의 조건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밀폐하라. 작업장은 꼭 밀폐, 슬라이딩 도어를 넣는다든가 이건 뭐 자동으로 올라간다든가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 출입문은 이렇게 들어갈 적에 에어 샤워실을 통해서 들어간다든가 하는 밀폐가 충분히 되는 곳을 작업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위생 전실이고 전실이고 에어 샤워실을 통해서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꼭 출입문이라든가 창문이나 벽, 천장은 밀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리장의 작업 구분의 예를 우리 책 9-4번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
오염구역, 준청결구역, 청결구역인데 이게 또 오염구역이라는 표현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일반구역이라고 되는데 제가 이걸 수정을 하려고 보니까 PDF로 사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해서 그대로 놔둔 이게 일반구역이에요. 준청결구역은 뭐 만들어도 되고 그렇지 이 준청결구역이라는 게 구태여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될 건 아니고요. 청결구역은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일반구역에는 제품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검수를 하고 반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전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반 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리장. 그 다음에 조리를 하는 이제 장소. 그 다음에 담기 배식. 근데 지금은 이걸 통합해서 조리하고 담기하고 배식하는 것을 모두 다 청결구역을 한다. 이 배식은 실제적으로 오히려 일반구역에서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완전히 이제 조리가 완료된 것을 밖에 나가 식당에서 배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식은 일반구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작성했는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가공 공장과 작업 구분인데 예전이라면은 오염구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아마도 2000년 초반 같아요. 이게 2000년인데 뭐 한 2005년 이 정도에서 오염구역이라는 걸 표현했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 오염구역이라고 한다면 이 구역에 들어가면 오염이 된다는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반 구역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품이 들어오면 검수를 하고 이제 반입을 해서 보관을 한다든가 전처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처리하는 걸 가공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가열 처리를 가공하고 가열 처리를 해서 가열 처리한 것은 뭐 또 냉각을 시키고 그죠. 또 가공했는 거는 또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출하를 하는 거는 일반 구역에서 출하를 하게 청결구역에서 출하를 하는 것이 내포장까지 완성되는 것들은 일반 청결구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하는 일반 구역으로 들어가요. 조금 이게 우리 책에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서 뒀지만 이게 되게 좀 잘못되는 이런 그 예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잘못됐습니다. 이건 표현이 잘못됐고 이 출하되는 것도 일반 구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은 나오죠. 작업장은 청결, 준청결 및 일반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청결구역은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래서 엄격하게는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분리를 해서 여기 보면 청결구역 그 다음에 회색 여기는 일반구역입니다. 물론 여기에 노란색은 준청결구역 해가지고 위생전시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출입문을 통해서 청결구역 내에서는 절대로 청결구역 내에서 청결구역은 갈 수 있지만 일반구역에서 바로 청결구역을 들어올 때는 항상 위생전시를 통한다는 것. 그 다음에 청결구역과 일반구역 분리. 준청결구역은 열기, 전기, 분진에 의해서 청결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이 같은 경우에 보통 뭐 파란색으로 같이 이게 놔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내부 구조는 위생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되겠고 그 작업장 내의 위생시설이라든가 작업의 어떤 그 공정 흐름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 청소를 한다든가, 뭐, 내수 구조, 그 다음 구배가 맞다든가, 뭐, 배수기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다면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분말 제품을 한다면은, 컴프레셔 같은 걸 통해 공조시설을 잘 만든다든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생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검수, 반입 및 전처리장에 대한 거를, 그죠? 그 다음에 조리실 및 가공실. 조리실은 바닥, 벽, 창문, 뭐 천장 전부 이러한 것들은 내수 뭐 내열 그다음에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도 아주 강한 그러한 것들을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물 바닥 벽 천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걸 나옵니다. 천정 바닥 벽이잖아요. 에폭시를 이거는 유리코트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충격에 강한 내충격성이라 그럴까요? 충격에 강한 거. 또 약품에도 강한 거 이런 것들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막 천장에 된조를 했는데 약간 조금 울퉁불퉁한 요철이 있죠. 이런 건 부족하다는 얘기고 여기 몰딩 처리를 했는 거는 각이 지지 않게끔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먼지 같은 것들이 쌓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처리를, 곡선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원료 처리실, 제조 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 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서 내수성, 물에 강하다든가 열에 강하다든가 하는 재질을 사용하든지 또 이런 처리를 해야 되겠고,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갈라진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이 경우 바닥, 벽, 천장 등에는 타일 등과 같은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할 때는 그 이 홈에 먼지라든가 곰팡이, 이물이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를 해라. 이거 아마 지난번에 제가 해석 관리하지 건물 바닥, 그 다음 벽, 천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다시 재차 여러분들한테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닥과 벽 모서리의 커빙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 반경이 이제 5cm 이상이 되게끔 이렇게 커브를 그려주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벽, 바닥이 곡선을 그리는데, 만약 직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뭐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벽하고 바닥은 절대로 이렇게 각을 지지 않고 커브를 그리게, 곡선을 그리게끔 해주라는 얘기인데 5cm 이상 전면에서 커브를 그려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에 부착되는 창문의 접착부는 이제 벽에 창문을 부착할 때 이것도 경사지게 해주는 이유는 창문에서부터 내려오는 먼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쌓여지지 않게끔, 창문 털이 됐으면은 여기 먼지가 쌓이니까 라운딩 처리라 굽게 해서 밑으로 창문에서 내려오는 먼지 같은 것들이 벽을 타고 내려와서 바닥 청소할 때 청소가 양호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 계획 및 공정 간의 오용 방법이죠. 그래서 원부 자재 입구에서 출구까지는 항상 그 물류 동선하고 인적 동선, 사람의 동선은 달리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 물류 동선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뭡니까? 작업자 동선, 아마 이거는 출입하는 이거는 미닫이문이 미닫이문. 냉장 창고에는 미닫이문을 설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닫이문입니다. 여닫이문. 청결구역, 청구역, 작업자. 이 청결구역이고, 이건 일반구역이에요. 그러면 동선에 대한 표시는 일반구역이고, 일반구역의 작업자들이 위생전실에서 일반구역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성형실, 모양 만드는 거, 혼합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물류는 이로 나갈 수 있는, 물류는 보낼 수 있지만 사람은 절대로 나갈 수 없고, 다시 청결구역을 가려고 하면은 위생전실에 와서 위생적인 처리를 하고 여기 청결구역으로 들어가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열, 건조, 냉각, 내포장까지는 항상 청결구역 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외포장은 이제 그 일반구역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내포장까지가 끝나면은 일반적인 제품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실 들어가고, 포장재 보관 창고에서는 바로 내포장실로 포장재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포장실에 포장해서 완제품 냉동했다가 출고를 하게 되겠고, 그죠? 이는 원재료 창고. 이렇게 해서 원부자재 입구에서 출고까지 전부 이동 동선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고, 교차 오염을 방지를 해주라. 그 평면도에 원부재료 제품 출입자 동선 계획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동 동선을 충분히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한다면은, 여기 지금 청소 상태도 아주 불안하죠. 이렇게 지저분하고, 보통, 아마 주말이나 뭐, 금요일 오후나, 주 5일 배식을 하는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에는 대청소를 할 적에 이 트렌치 뚜껑을 다 열고, 밑에 배수로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토요일, 배식, 어떤 그 급식이 있는 경우는 토요일 날, 배식을 하고 난 다음 청소를 다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타일 같은 것도 검정 찌든 때가 뭐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실제적으로 이 트랩은 충분히 밖으로 이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바닥에 물이 흐르는 것도 보고 여기 밑에 있는 퇴적물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거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덮개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은 이게 둘이 여기 잘 맞지가 않으면, 틈이 잘 맞지 않으면은 여기 안전사고가, 종사원들이 다니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틈바구니를 좀 더 쫌쫌하게 넣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여기 세척을 하지만 대청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충분히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이거는 U자 트랩을 함으로 해가 일로 물이 나면 역류가 되지 않게끔 방지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보면 배수로는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흐르도록 설치를, 반대가 되면 일반구역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청결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의 구비에는 항상 청결해서 일반구역으로 흐르도록 그 평면 어떤 그 설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흐르게끔 봉조라든가 뭐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되겠고, 배수로 방향의 개선 조치가 어려운 작업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즉, 이 개선 조치가 잘 안 되면은 배수관을 바닥에 이제 매립을 해서 이 청소를 한다든가 해야 되겠고, 작업장 내의 세척 설비에 대한 출입은 역류를 방지하고 U자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역류함으로 해가지고 오버플로우 되면 이게 다 바닥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배수로 덮개는 완전 밀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구멍형이 있고, 이렇게 격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격자형이 사실은 제일 관리는 잘 되죠. 밑에 퇴적물 같은 거 관리가 잘 될 것이고, 구멍형은 이걸 드러내야지만 되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많이 트렌치 홈이 있으니까 이건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고, 완전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 쌓이는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그 퇴적물로 인해 역류될 수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사항은 배수로라든가 배수관 등의 어떤 그 퇴적물의 주기적인 청소를 해야 되겠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에폭시를 해서 그 관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물 같은 습기가 있잖아. 그죠? 습기가 있으면은 미생물 번식을 하니까, 또 미생물 번식뿐만 아니라 검은 곰팡이 같은 게 잘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이 에폭시 바닥을 다시 새로 또 도색을 해가지고 에폭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퀴즈를 드리겠는데, 종업원의 위생교육에 대한 그 위생교육을 왜 시키는가 하는 목적을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교육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를 찾아보면은 이 위생교육을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적혀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양사로 취업을 했다든가 현장에 이제 그 관리자로 그 종사를 할 적에 이 종업원에 대한 그 위생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또 퀴즈를 풀어주면 감사하겠고, 다시 공지를 드리는데, 이 퀴즈를 풀는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의 메일로 보내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메일 용량이 넘쳐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보내는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출석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 퀴즈 푸는 거는 학교에서 주는 뭐죠? 여러분 뭡니까? 출결 관리하는 쪽지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훨씬 관리하기가 쉽고 여러분들도 아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